안녕하세요. 제8회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페스티벌 구립서초유센터 인권동아리 올라이츠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알고 보면 바로 보이는 청소년 노동인권 알바청입니다. 여러분들은 노동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노동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거나 아직 먼 이야기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아르바이트, 실습, 물론 직장까지 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노력을 들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모두 노동입니다. 이러한 노동 현장에서의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청소년이 눈높이에서 청소년이 직접 설명해주는 알아보자 노동인권 토크 콘서트, 사전에 받았던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바로 보자 노동인권 Q&A 시간, 마지막으로 실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직접 보자 노동인권 인터뷰까지 아주 알차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저희만 믿고 함께 달려가 보시죠. 그 전에 먼저 저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구립서초유센터 소속 청소년 인권 동아리 올라이츠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인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교육받고 또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청소년의 인권 감수성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고 보면 바로 보이는 청소년이 노동인권 알바청의 첫 순서 알아보자 노동인권을 진행하게 된 박수현, 차성호입니다. 가장 먼저 노동인권을 알아보기 전에 인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인권이 무엇이죠?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게 되는 권리입니다. 맞아요. 인권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죠. 내가 누구인지 아무런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이유로 당연하게 지켜져야 하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노동인권. 노동인권은 무엇일까요? 노동인권은 노동 현장, 즉 일하고 있는 장소에서의 모든 인권이에요. 노동인권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근로법에 관련해서 살펴보려 해요. 우리가 제대로 일하는 게 중요한 만큼 제대로 대가를 지불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그런데 우리 제목에는 노동인권에 왜 청소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노동인권이면 어른들이랑만 상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취업을 했거나 취업한 경험이 있으나 실업한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라 하는데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무려 29.6%가 경제활동 인구라고 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9.0%는 최근 1년 안에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러게요. 정말 많은 청소년 친구들이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군요. 그럼요. 청소년이라고 노동인권과 관계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청소년이고 일하고 싶다면 누구나 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이거 알아요. 청소년은 만 13세 이상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한데 이 중 만 13세에서 14세의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 15세 이상은 사업주, 즉 내가 일하게 될 곳의 사장님에게 법적 보호자,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동의서와 청소년증과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해요.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청소년들의 노동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답니다. 또한 적정 근로시간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이라면 1일 7시간, 일주 35시간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주와 청소년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즉 일주에 5시간까지 일을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나 휴일에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올해 최저임금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이나 높은 9,160원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2019년에 조사 내용을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 중 34.9%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았다고 응답했대요. 34.9%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알아둬야 되겠어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문서예요. 이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임금, 휴일, 휴가, 취업 장소, 업무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61.3%, 작성했지만 일부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가 2.8%, 모든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가 26%라고 합니다. 26%요?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관과하고 있네요.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안전하게 일하는 것도 노동인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마땅히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조금 귀찮고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의 노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방법인 근로계약서 작성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말고 또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2005년에 청소년 근로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어요.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청소년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할게요. 1년에 4회 이상 상시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일을 하는 방학에는 몇몇 개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답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는 전국의 25개 지역 2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해서 총 22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어요. 이렇게 불시 감독으로 걸리는 거 말고 내가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볼까요? 이럴 때는 1318 알바 신고센터를 이용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대학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안심 알바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전담 교사가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여 신속히 권리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청소년 신고 대표 전화 1644-3119나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1600-1729가 있습니다. 전국 노동관서에는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이 있어 청소년들이 실시간으로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일터에서 벌어지는 많은 인권 침해 상황, 꼭 임금 체불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아니더라도 성희롱, 괴롭힘, 과도한 업무 지시 등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어떤 일이든 꼭 해당 번호로 전화해서 도움받고 여러분을 지키세요. 그리고 나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소중합니다. 근무 시간을 잘 지키고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내는 것도 중요해요. 인권은 나도, 너도, 우리 모두 다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인 만큼 우리 나의 인권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야 합니다. 우와, 빠르게 우리나라 청소년 근로 현황과 근로계약서 등 노동 현장에서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근로계약서라는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안타까워요. 차성호 청소년은 어땠나요? 맞아요. 기본적인 것만큼 이번 기회에 많은 청소년이 알고 자신의 인권을 잘 지키면 좋겠어요. 이 밖에도 다른 노동 현장에서의 인권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사전에 서초유도센터 SNS를 통해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것에 대한 답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8회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페스티벌 구립서초유치센터 인권 동아리 온라이츠의 김승성, 김시우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챕터 직접 보자 노동인권 인터뷰 시간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두 청소년을 모셨는데요. 실제 노동 현장에서 인권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대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1학년 21학번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어떤 직종에서 일을 했거나 하고 있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패스트푸드나 아니면 뭐 일반 음식점 같은 그런 요식업 알바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프리랜서도 일을 해본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청소년이라서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이라서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이라서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노동 현장이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청소년에 대한 노동 현장에서의 편견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말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일부 사업주들은 얘가 청소년이다라는 이유로 좀 청소년에게 그런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례를 저는 안 당해봤지만 많이 이렇게 듣고 봐왔어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청소년으로서 일을 할 때 많이 느꼈던 거는 청소년들 중에 물론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막 갑자기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을 하러 와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데 이렇게 좀 일을 덜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뭐랄까 청소년들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문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청소년이라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 받다는 거는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들도 맡은 바를 이제 잘 행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죠. 네. 다음으로 일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적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일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적이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일했던 모든 사업장에서 다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를 해주셨고 뭐 약속된 날짜에 급여 잘 넣어주고 그다음에 뭐 저를 뭐 때리거나 욕하거나 하지도 않았었고 그냥 같은 그 구성원으로서 대해 주셨던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방금 답변이랑 약간 이어지는 질문일 것 같긴 한데요. 이번에는 노동 현장에서 인권을 보장받았다고 느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예전에 이제 B사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때 거기는 무조건 타임카드를 되게 철저하게 찍어요. 오히려 그걸 안 찍으면 저에게 엄청 뭐라고 할 정도로 되게 그런 거를 회사 사규로 정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권리죠.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현지 당국 그 법률보다도 더 까다롭게 지정을 해놔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오히려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규제 혹은 법 혹은 정책이 있을까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법이 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은 만 15세 미만 같은 경우는 진짜 꼭 노동이 필요해야만 그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런 인허가증을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일정 나이가 넘어서 내가 이제 알바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해도 뭐 근로기준법상 솔직히 시급이나 뭐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이제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이런 청소년 위에 되는 물품들, 뭐 술이나 담배 같은 게 있는 곳에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관해서도 다 청소년 보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다만 일부 사장님들 그리고 사업주분들은 그 법을 좀 잘 알고서 이 청소년을 고용을 할 때 참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테두리는 있는데 그 테두리를 좀 알고서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정책은 체계적으로 잘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죠. 근데 그래도 저는 정말 땡큐하게도 그 일부의 사람이 정말 소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마지막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건전하고 안전하게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규칙이나 법률을 청소년 스스로가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이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구나를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흘려보냈던 게 어떻게 보면은 법률에 저촉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당장 이렇게 내가 용돈이 부족해서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알바에 뛰어드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사실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센터 같은 데서도 교육을 해주잖아요. 그런 교육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해서 이렇게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청소년들도 이제 정책에 대해서 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도 아직까지는 후기 청소년에 속하는 나이이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많은 청소년들이 계시지만 지금 당장 내가 아르바이트나 이런 수단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가장 청소년들이 이제 알바를 하면서 앞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런 사업주와의 약속 그리고 그런 사회생활 같은 것들을 잘 지켜야 좀 더 청소년 그런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물론 청소년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런 사업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사용자도 좀 청소년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개선하다가 보면은 두 분 다 웃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인터뷰 사회를 맡게 된 김준성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사회복지학부 전공 중인 학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첫 번째 질문으로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셨거나 지금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회복지과로서 사회복지 실전 현장과 인턴, 또한 호텔, 편의점, 각종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이라서 노동 현장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느꼈던 적이 있나요? 저는 호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그때 미성년자와 성인이 함께 일을 하게 됐는데 성인 한 분이 직원한테 마음에 안 들거나 불친절한 행동을 건의했을 때 그거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청소년들이 말했을 때는 왜 그러냐? 아니 그럼 이렇게 여기서 일을 하지 말던가 약간 이런 식의 욕과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노동자를 하대하고 차별 대우하는 게 되게 우리나라 노동 환경에서 악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10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성인에 비해서 조금 하대를 당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편견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청소년이 지금은 미성년자지만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미성숙하다, 나이가 어리다, 생각이 없다, 개념이 없다 이러한 단어들이 청소년에 대해서 바르게 건전하게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언어를 들었을 때 과연 청소년들은 사회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 주신 분들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라고 이렇게 레이블링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고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은데요, 그죠? 노동 환경에서 그런 차별을 받는 것도 굉장히 억울하고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청소년의 어떤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거죠. 네. 네, 많이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고자 하는데, 일을 하면서 특별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서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성인과 제가 그릇을 깨트렸을 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성인분한테는 다친 데 없으세요?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했지만 미성년자인 저한테는 아니 왜 이렇게 생각이 없이 서빙을 해? 조심해야지. 너가 조심성이 없는 거야. 이 씨땡, 개땡이라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턴 현장에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행정보다는 잡다한 일을 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인 노동자의 차별적인 대우, 같은 실수를 해도 더 네. 거칠게, 거칠게. 원래 계약이 없었던 잡다한 일도 시키고 그런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노동 현장에서 인권을 보장받았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는지, 이런 긍정적인 경험도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인권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과 성인에게는 조금 더 사람답게, 어찌 보면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행동을 해주셨는데, 저희한테는 사람보다는 책임을 가하는, 책임을 지는 그런 방향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들의 인권이 현재 사회에서 큰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권을 보장받았다라고 느낀 경험이 아예 없다라는 좀 매우 씁쓸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청소년의 노동 보호, 인권, 노동 환경 개선, 노동 인권 보장을 위해서 어떤 규제나 어떤 법, 이런 정책들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이 만 15세 미만 근로자는 일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 15세 미만 근로자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이를 올려서 그 사회에서 알바를 하기 전에 그 전부터 근로기준 작성과 약간 예방, 만약에 인권을 무시당했을 때 어떤 신고를 하면 되는지, 예방 대책을 하면 되는지, 그런 거를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직접 현장에 가서 배웠던 것을 토대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실제 노동 현장에 이렇게 발을 들이기 전에 스스로의 노동 권리, 노동권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것을 실전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매우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건전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청소년들의 인권을 정당하게 사회에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도 아마 스스로 내재화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청소년이라서 사회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거야.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더 책임을 물을 거야 라고 청소년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 당연히 노동 현장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보장을 받아야 하고, 나는 하나의 그 인권을 가졌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권리 주체로 인식을 하고 어떤 권리 침해를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건 부당해 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인식 전환,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앞으로 노동 환경, 노동 현장에서 많이 활약하고 지금도 이렇게 수고하고 있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성인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청소년 시기, 성인 시기를 지금 다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청소년 입장에서, 성인 입장에서 둘 다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차이에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고 청소년들은 그 인권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사실 저 고등학생 때도 알바를 많이 해보고 지금 대학생인 지금도 알바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주변 친구들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많이 공감되는 내용도 있고 되게 사실 이렇게 욕설을 들었던 내용 특히 이런 부분들은 되게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 같이 어떻게 좀 시정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시우 청소년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노동을 해본 경험은 없는데 이제 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노동인권,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소년인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꼭 우리가 알아야 하는 우리의 소중한 인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고 보면 바로 보이는 청소년 노동인권 우리 같이 지켜요! 지금까지 알고 보면 바로 보이는 청소년 노동인권 알바청의 서초유치센터 인권동아리 온라인치였습니다.